안녕하세요. 2024년 6월 4일 메일랩 오픈 세미나를 준비한 김지욱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퓨전러닝과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둘을 합친 메타나스 알고리즘이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발표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AI 로봇학과 3학년으로 재학 중이며 현재 세종대학교 이현석 교수님의 메인랩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오토ML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논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아키텍처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인 이 뉴럴 아키텍처 서치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등과 같은 다양한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고 다양한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고, 이 나스는 타겟 태스크에 맞게 신경망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단일 태스크가 아닌 다양한 태스크 셋에서 이 나스를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학습이 효과적이려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관련 태스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아르마딜로 사진 두 장, 천상갑 사진 두 장을 주고 이 오른쪽 그림이 아르마딜로인지 천상갑인지 맞춰보라고 하면 이 두 동물을 처음 보는 사람도 무늬를 보고 유추해서 정답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와 호랑이가 다른 것을 배우고 자동차의 종류가 다른 것을 배우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와 학습 과정이 앞서 봤던 아르마딜로와 천상갑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딥러닝 모델이 이렇게 몇 가지 예시만 보고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는 것을 퓨전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중요한 개념인 퓨전러닝, 메타러닝, 그리고 뉴럴 아키텍처 서치, 그중에서도 다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퓨전러닝은 몇 개의 학습 예제만으로 태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몇 개의 학습 예제란 어, n개 클래스의 분류 문제에서 각 클래스당 k개의 이미지 샘플을 말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클래스가 두 개, 그리고 각 클래스당 이미지가 두 개이기 때문에 two-way, two-shot classification이라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태스크에 맞는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는 MAML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MAML 논문은 2017년 IGML 학회에 기재된 이 논문에서 처음 나온 개념으로 새로운 태스크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경사하강법을 사용한 어느 모델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메타러닝 알고리즘입니다. 메타러닝에 사용된 데이터는 비슷한 태스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셋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지 분류를 태스크로 한다면 이 알고리즘의 트레인 데이터는 N웨이 K샷 이미지 샘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령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 사자와 호랑이를 분류하는 문제 등 태스크별 최적의 파라미터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태스크별 파라미터들을 바로 이렇게 학습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태스크별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학습을 해서 모델이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지 작동 방식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된 이미지의 라벨을 예측하는 것을 태스크로 해서 그 학습 이미지로 이 메타 모델을 학습시켜서 학습된 가중치 파이를 구합니다. 이어서 구한 가중치 파이에서의 이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손실을 계산하고 이 손실을 기반으로 메타 모델의 가중치 세타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이미지 세트의 손실을 합해서 수행이 됩니다. 다음에 이 업데이트된 가중치를 가지고 또다시 다른 데이터 샘플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 데이터 샘플들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평균에 있는 그런 가중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이 메타 모델의 일반화된 가중치 세타를 구하면 이 파라미터는 이 새로운 작업에 대해서 몇 번의 학습 단계만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스입니다. 나스는 신경망 구조를 수작업으로 설계하는 대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구조를 탐색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네트워크의 구조, 연산, 가중치 등 탐색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신경망 구조의 집합을 서치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서치 스페이스를 정의한 후에 이 서치 스페이스 내에서의 그 최적의 신경망 구조를 찾기 위한 방법을 서치 스트래러지라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2018년 ICLR 학술지에 기재된 이 논문에서 나온 서치 스페이스를 연속적으로 만들어서 경사광법을 통해 최적의 구조를 찾는 다츠를 서치 스트래러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전까지의 뉴럴 아키텍처 서치는 이 디스크리트 도메인에서의 아키텍처 탐색을 진행했습니다. 디스크리트 도메인에서의 탐색 작업은 이 후보 연산들 중에서 하나의 연산만을 선택해 그 연산이 좋은지 나쁜지 이 아키텍처의 성능을 평가해서 더 나은 아키텍처를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츠는 서치 스페이스를 어떻게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이 다츠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방법도 제안을 했는데 메타나스 논문에서는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다츠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이 다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다츠는 이런 네트워크 내에서의 셀을 이렇게 서치 스페이스로 정의를 합니다. 이 셀은 노멀 셀 그리고 리덕션 셀 이 두 가지이며 리덕션 셀은 스트라이드를 2로 하는 피처맵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각 셀은 인기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노드는 엣지 연산을 통해서 나온 피처맵입니다. 엣지는 풀링, 컨볼루션, 스킵 커넥션 등 사전에 정의한 후보 연산들의 혼합 연산입니다. 이때 각 엣지의 후보 연산에 이 연산을 선택할 확률을 가지는 가중치 이 알파를 추가를 해서 연산을 통과한 피처 맵과 각 연산이 가지는 확률 가중치 알파를 곱하는 것으로 이 혼합 연산을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연산들이 하나의 혼합 연산으로 표현이 돼서 아키텍처의 탐색 작업이 연산의 개수와 같은 길이의 가중치 리스트를 학습하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갓은 이렇게 서치 스페이스를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어서 이 경사광법을 통해서 이 아키텍처 파라미터 알파와 네트워크 파라미터 W를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 연산들의 가중치 파라미터 알파가 최적화됨에 따라서 이 후보 연산 중에서 어떤 연산이 중요한 연산인지 이렇게 뚜렷해지게 되고 학습이 종료된 이후에 가중치가 가장 큰 연산을 제외한 다른 연산들을 모두 제외하는 이 프루닝을 진행하면서 이 디스크릿 아키텍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에서 나스와 메타러닝을 합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키텍처보다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거나 나스 알고리즘을 반복할 때마다 전체 메타러닝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야 하는 등 효율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메타나스가 어떻게 나스 알고리즘과 메타러닝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다양한 태스크셋에 대해서 이 나스 알고리즘을 적용했는지 보겠습니다. 고전적인 지도학습에서는 큰 데이터셋이 주어지면 이에 대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해서 신경망의 최적 가중치를 찾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반면 퓨전러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에포크마다 다른 태스크를 학습해서 테스트 샘플에서의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로써 메타나스에서는 목표를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가중치를 가진 아키텍처를 메타러닝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네, 하나의 큰 데이터셋에서 그 태스크에 맞는 학습 이미지를 샘플링하고 이 라벨을 예측하는 것을 태스크로 해서 이 다츠를 태스크 러너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즉, 다츠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메타 모델로 사용해서 이 네트워크 파라미터 W와 이 아키텍처 파라미터 알파를 샘플링된 이미지 세트들에 대해서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W와 알파를 학습 샘플에 대해서 최적화시키고 그 파라미터들이 각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 이 로스가 최소가 되는 파라미터 값으로 세타를 업데이트 시킴으로써 메타 러닝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이 이 다치셀의 후보 연산들의 가중치가 점점 업데이트되면서 이 중요한 연산은 뚜렷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메타러닝 알고리즘이 다양한 이미지 샘플들에 대해서 조정된 가중치로서 어떤 새로운 이미지 샘플을 보더라도 그 샘플에 맞게 빠르게 가중치가 조정되는 그런 가중치일 것입니다. 전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다치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메타 모델로 사용하고 이 학습 과정에서 구한 모델의 가중치를 메타러닝해서 이 메타 모델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그 알고리즘은 MAML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샘플링하고 이 이미지의 라벨을 예측하는 것을 태스크로 이 다츠 알고리즘을 실행해서 이 네트워크 파라미터 W와 아키텍처 파라미터 알파를 최적화하고 이 최적화된 W와 알파에 대해서 이 메타러닝 알고리즘인 MAML을 수행하면 이 모든 이미지 샘플들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가중치를 가지는 메타 모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다치에서 아키텍처 탐색이 끝난 뒤에 후보 연산 중 가장 가중치가 큰 연산만 남기고 나머지 연산들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 디스크릿 아키텍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메타 테스팅 과정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설명한 그 메타러닝 작업이 끝난 뒤에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미지 세트를 샘플링해서 이 메타러닝된 다츠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면 그 이미지 샘플에 맞게 혼합 연산의 가중치가 변하고 가중치가 가장 큰 연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산들을 제거하는 프루닝을 진행하면 태스크별로 서로 다른 아키텍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보면 어, 초기에 메타 아키텍처를 메타러닝 시키면 이 태스크들에 대한 보편적인 가중치로 메타 모델의 가중치가 조정이 되고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시키면 각 태스크별로 그에 알맞는 가중치로 빠르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태스크별로 서로 다른 아키텍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치에서와 같이 바로 프루닝을 진행하게 되면 혼합 연산의 가중치가 엄격하게 0 또는 1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프루닝 후에 성능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에서는 재학습을 필요로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소프트 프루닝으로 이를 보완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다치의 혼합 연산에서 가중치 알파의 정교화를 점점 더 0 또는 1 쪽으로 뚜렷해지도록 이 템퍼러처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인풋 노드에도 이 가중치 베타를 도입을 해서 템퍼러처를 추가하고 알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뚜렷한 가중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정을 통해서 재학습을 하지 않고도 성능 저하 없이 프루닝해서 이 디스크릿 아키텍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옴니글로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옴니글로 데이터셋은 총 162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알파벳은 20명의 다른 사람들이 쓴 이미지 샘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알파벳별로 굉장히 적은 데이터가 존재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적은 이미지 샘플과 학습 단계만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퓨전 러닝에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해서 20개 다른 문자를 각각 하나의 이미지로만 학습하는 원샷 20웨이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다츠의 서치 스페이스는 노멀 셀과 리덕션 셀 모두 탐색하고 각 셀은 3개 중간 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셀은 노멀 셀, 두 번째와 네 번째 셀은 리덕션 셀로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에 총 4개의 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연산은 다음과 같이 7개의 후보 연산이 있습니다. 탐색 결과 나온 셀들은 위와 같고 이 셀들로 구성한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원샷 20웨이 옴니글로 실험을 돌린 결과 다른 메타러닝 알고리즘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작은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서도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본 논문에서는 경사강법 기반의 메타러닝과 이 나스를 최초로 완전히 통합한 메타나스를 제안했습니다. 나스 알고리즘으로 각 태스크별 가중치 태스크 웨이트 W와 태스크 아키텍처 알파를 학습한 후 메타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메타 모델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메타러닝 단계를 거친 후 이 적은 학습 단계만으로 새로운 태스크에 맞게 아키텍처를 조정할 수 있고 프루닝 중에 발생하는 성능 저하를 템퍼러처를 도입함으로써 개선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